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파이널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월에 기본 강의를 진행했고, 3월에 이제 심화 강의 때 우리가 10문제씩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봤다면, 4월에는 이제 실전 강의라고 해서 이제 20문제씩 또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월에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이제 또 125분, 2시간 5분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단계까지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뭐 여기 안에서도 이제 평균 점수가 나오고 또 뭐 내가 뭐 평균보다 좀 위다, 좀 아래다 그런 뭐 좀 경쟁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다 같이 남은 기간에도 계속 좀 해석 실력, 그 다음에 운영하는 연습 요령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쨌든 올해 안에 그쵸 뭔가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이제 좀 우리의 그 가장 핵심 목표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2시간 동안 40문제를 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전공 모의고사 해설할 때는 앞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한 20문제 설명하는데 한 3시간씩 걸리긴 하는데 일단 제가 좀 무조건 뭐 정답률이 낮기보다는 이제 물론 정답률이 너무 높은 문제들은 좀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정답률이 좀 어쨌든 낮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이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40문제 정도 검수할 때 한 12시간 정도 쓰거든요. 그럼 12시간 동안 계속 검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의도했고,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좀 과하니까 바꾸자 이런 부분도 있고, 아,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습이 한 필요하겠다 해서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가지고 좀 수업 때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평균이 한 뭐 23점 몇이라고 했는데 이걸 뭐 전국 모의고사로 환산하면 한 22개 정도 된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좀 잘해요, 우리 반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뭐 26개 이상 맞은 것도 이제 맞으면 괜찮고 그리고 좀 그 이상 잘 본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봤구나. 그리고 또 그 개수에 좀 미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어디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뭐 개선할 건 뻔합니다. 정답률 높은 문제들 내가 안 틀리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80% 넘는 문제들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틀렸으면 그만큼 좀 뭔가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 정답률이 높기는 해요. 정답률이 높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선지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면 선지 니은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억 디귿이 그쵸? 기억 디귿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기억 디귿만 제대로 처리를 해도 답 4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선지를 좀 그렇게 내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니은을 고려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래도 이제 니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니은이 뭐라고 했냐면 A가 B에게 금전을 대여받았고 B는 C에게 같은 액수의 금전을 대여받은 경우 C가 작성한 영수증을 소지한 D에게 A가 B에게 대여한 금전을 갚았다며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이걸 물어봤죠. 일단 등장인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등장인물을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조문이 1조, 2조, 3조, 4조 4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몇 조를 봐야 되는지를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여기서 채권자가 A의 채권자는 누구입니까? B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수증을 작성한 건 누굽니까? C잖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 C는 채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내가 문제를 풀면서 니은 선지에서 확인을 했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아, 제 4조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가자. 이 기계적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좀 어렵거나 쉽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좀 미스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럼 4조가 아니면 이제 3조로 올라가 볼 수 있죠.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그러면 채무자는 지금 A였고 그다음에 채권자는 B인데 D에게 지금 금전을 갚았다. 이거는 그럼 우린 바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넘기기 전에 항상 단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단서가 붙어 있죠.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채무 이행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데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통 선지에 과실 이야기가 없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능성을 물어보거나 그러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 효력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니은 선지는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기억 디귿만 제대로 봐도 답을 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선지 니은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몇 문제 중에 하나가 2번 문제였죠. 다만 2번 문제에서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내용을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다 읽었다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좀 살짝 보면, 사실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범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마약 범죄가 있고 살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면 마약 범죄도 모의가 있었고 실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살인 범죄도 모의가 있었고 실행이 있었어요. 그럼 이 정도는 뭐냐? 일단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기출 문제라면 마약 범죄랑 살인 범죄를 동시에 던져주진 않을 겁니다. 이건 모의고사라서 이런 거지. 보통 기출이라면 하나만 던져줄 거예요. 제가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지별로 봐도 되지만, 일단 마약 범죄부터 좀 볼까라고 해가지고 마약 범죄를 보고 1번이랑 3번을 먼저 해결하고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뭐 살인 범죄부터 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이게 막 마약이랑 살인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마약을 먼저 이야기했으면 마약을 먼저 확인해서, 물론 1번, 3번의 답이 나오면 좋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니까 물론 밑에를 봐야겠죠. 그렇더라도 일단, 왜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해설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봐라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뭐 이거는 사실 뭐 메인은 아니고 부수적인 거고, 여기서 메인은 뭐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언제 3조를 보고 언제 4조를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여기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보고 들어가서 판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처음에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조건이.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조건이 막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상황에서 여기를 봐야 되는지, 그냥 간단히만 말하면 지금 범죄가 그 국가에서 자국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뭐죠? 첫 번째 조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을국에서, 아니 Z국에서 얘가 마약을 판매했거든요. 그럼 마약 거래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 Z국은 지금 이게 실행이 됐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가 있다. 뭔가 Z국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마약 범죄는 실행만 있는 게 아니라 모의도 있죠. 모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어디에서 했냐면 지금 X국에서 이 모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X국에서 모의가 이루어졌으니까 X국에 대한 걸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반면에 여기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여기도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쪼개지면 좋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게 엔드로 걸리죠. 그렇죠? 범죄가 자국에서 실행이 되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죠? 범죄자가 자국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만족해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관할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문맥 해석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범죄가 실행되진 않았으나 여기 엔드인 거예요. 왜냐면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뭐 했고 뭐뭐 한 동시에, 그런 걸 엔드로 잘 잡으시는데 뭐뭐 했지만, 뭐뭐 했는데, 뭐뭐 했으나 이런 부분도 사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순간적으로 막 또는이거나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뭐 했으나, 뭐뭐 했지만, 아니면 뭐뭐 뭐 하면서, 이런 것들 다 엔드에 걸린다는 거. 그럼 두 번째가 걸리려면 일단은 범죄가 실행되면 안 되고, 그런데 자국에 또는 자국민의 피해는 발생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서도 범죄자가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머무르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오히려 자국에서 실행되진 않았으나 and 두 명 이상이 함께 자국에서 범죄를 이뤄줬고, 그렇죠, 모의를, 그렇죠, 공모 준비가 자국에서 이루어졌는데 두 명 이상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모의나 준비라는 사람이 자국민이 있다면, 그렇죠, 거기에서도 그 국가는 자국민에 대해서 형사관할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누죠.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처음에 읽으면서 절대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암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쪼개져 있구나 정도 보고 이거는 선지 보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X, Y, Z 뭐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따로 결정한다 했는데, 그럼 마약 범죄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마약 범죄 파트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굳이 쪼개면 마약 범죄를 지금 모의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쪽 여기에서 유통 계획에 대해서 모의를 했다고 했고, 이 모의는 어디서 했냐면 X국에서 지금 한 겁니다. 반면에 그 마약을 실제로 판매한 것, 뭐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약을 실제로 판매한 것은 우리가 Z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의를 한 것은 갑과, 그쵸? 뭐 갑과 을인데,
지금 갑은 X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